네, 안녕하세요. 환경연구원의 최열아입니다. 이제 발표를 요청받은 내용은 협동과제의 성공적 수행 방안, 그러니까 제가 기후대기 안전연구본부, 한국환경연구원의 기후대기 안전연구본부에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후변화 대책을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후변화 대책을 한다면 얼마나 피해를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럼 각각의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그러면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가?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기후 안전 사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통합 영향 평가, 통합 분석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얘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한 가지 단위로, 한 가지 유닛으로, 보통은 다 이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표출을 함으로써 정책 결정가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이 정도 되는구나. 아니면 우리에게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옵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럴 때 어떠한 정책을 한다면 얼마나 피해가 줄어들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정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일어나는 편익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 정책은 타당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연구 주제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부문을 다룰 수밖에 없고 다뤄야 하고 그래서 이제 태생적으로 협동과제에 굉장히 이제 적합한 연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우수 과제로 선정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했던 과정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수 연구 보고서로 최근에 선정된 사례가 이제 3개 연도예요. 2017, 19, 20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맨 처음 2017년에는 신기후 체제와 기후 안전 사회로의 전환 이거는 경인사연 협동 연구 과제였고 약 1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경인사연 협동 과제로 수행을 했던 것들이 우수 보고서로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에 받았던 거는 19년과 20년 동일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 평가에서 2019년에는 데이터 기반 폭염과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그래서 여러 가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피해 데이터, 그러니까 기사나 현존하는 많은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폭염과 한파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했던 연구가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했던 연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거는 이제 이게 일반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 평가는 저희 연구원에서 일반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계속 과제이고 그래서 제가 책임하는 동안은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세부 주제가 극한 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19년 때는 폭염과 한파에 좀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그때의 직간접 영향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봤다고 하면 작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는 극한 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했었죠. 재작년부터 하는 거는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부문별로 크게 바라보고 미래에 따른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변화 리스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일어날까
를 분석하는 연구라서 사실 이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가 아마 그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표일 거예요. 그래서 협동 연구 보고서의 우수성 평가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연구 방법 및 결과의 우수성, 연구 성과의 우수성. 그래서 기획, 결과, 그다음에 성과.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럼 먼저 연구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거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로 평가를 하는데, 시적절하게도 기후 위기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폭염, 아까 제가 폭염과 한파, 그래서 폭염이 엄청나게, 마침 제가 폭염 연구를 시작했는데 폭염이 굉장히 그해 매우 심했죠. 2018년에.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게 심화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 온난화만 되는 게 아니라 추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기후 위기, 클라이밋 리스크,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체감적으로도 이제 점점 더 그 높은 강도의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것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는 20년 자료인데 21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결정하는 팩터는 그 해당 리스크가 얼마나 발생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발생 가능성을 보고요. 그럼 만약에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있는가, 피해 정도를 봅니다. 영향의 심각도를 봤을 때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핵 전쟁도 있고, 사회 시스템 붕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제일 위에, 그러니까 가장 발생 가능성도 크고, 발생했을 때 영향도 가장 심각한 게 여기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 초기에 한 거는 저는 작년 초기에 나왔을 때 그러면 인펙셔스 디지즈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를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올해 거에도 여전히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고, 그리고 또 단일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른 리스크와 여기에 나열된 중요한 리스크라고 보는 것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일어난다면, 아니면 이 리스크를 분석하려면 여기에 연결된 고리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협동 연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구 주제인 거죠. 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폭염을 이제 2018, 19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때 2018년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심각한 폭염이 왔었죠. 그래서 폭염이 40도 이런 날씨가 계속 되면서, 그리고 저희 과제에서 계속 하고 있던 연구들이 이제 수요자 맞춤형 폭염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 과제 보고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영향 분석 단위를 굉장히 내려가지고 취약 계층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연구 자료랑 방법 등을 동원을 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온열 질환, 더위병이라고 하는 게 온열 질환인데, 이것이 이제 33도가 지금 현재 그 기온 기반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폭염 경보 기준인데요. 30도부터 이미 이제 증가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계층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굉장히 낮은 온도부터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지 않아서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고 더위에 익숙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부산에서 눈 오면 난리 나는 것처럼 강원도에서는 조금만 더워도 갑자기 환자 수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측되는데 폭염특보 기준은 굉장히 일반화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염 영향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시간, 장소별로 그다음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을 알려야지 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관에서 보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이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폭염특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33도, 35도일 때 2일 이상 지속되면 다음 날에 대해서 시군 단위로 이제 폭염특보를 내리고 그러면 뭐 강원도에 33도나 뭐 부산에 33도나 똑같은 33도가 되는 건데 영향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 처한 여건, 평소의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우리 집이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뭐 상간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슨 기저질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혼자 사느냐, 독거하는 사람들도 1인 가구도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오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대응은 기온 기반 대응에서 영양 기반 대응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과의 연계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대응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는 뭐 기후 변화 적응 대책과 뭐 탄소 중립 정책. 그래서 제3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이 이제 2021년에부터 시작을 되고 2020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에 포함된 대책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주요 리스크로 판별된 대책 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의 독창성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여러 레이어를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개별 연구를 하시죠. 산업연구원에서 산업 부문의 분석을 수행을 하시고 뭐 KDI에서 뭐 GDP 그 경제 전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그 부문별 개별 연구에서 벗어나서 다 이제 부문별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 부문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동 연구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를 분석을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맨 앞에 보여드렸던 기후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그 연구 체계인데요. 그래서 사회경제 시나리오, 그래서 인구, 뭐 GDP, 에너지, 산업, 뭐 이제 토지 피복까지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미래의 강수량,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각각 부문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그 부문별로 그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각 부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각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후 위험 사회, 기후 안전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사회가 됐을 때 그럼 지표가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전환 지표가 있는데 현재의 지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후 안전 사회로 되려면 이 지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또는 기후 위험 사회가 되면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랬을 때 피해를 보려고 여기 부문별로 전환 지표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법제연구원과 대경제연구원이 참여를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전환했을 때 각각의 이제 법제 측면, 그 다음에 정부 조직과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기후 변화는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수행을 해서 경사연에 정말 많은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이와 같이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더 복잡한 부문입니다. 이렇게 아까는 한 부문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얽혀져 있어요. 하나가 또 다른 부문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복합 영향을 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폭염과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건, 에너지, 수자원, 농축수산, 인프라에 대해서 그 각각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간접 영향으로는
그 보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와 질환자 증가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소비 증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냉난방에 대한 그 지출이 증가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냉방비나 난방비에 대해 지출하면 다른 소비재는 그 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식료품을 질 낮은 것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서 빈곤 악화. 그러면 얘들은 다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사회적 피해도 이제 취약계층 증가, 양극화 확대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고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이제 3개 연도에 걸쳐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폭염 영향 발생 특성을 제일 처음에 2017년도에는 각각 부문별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1차적인 피해, 그러니까 직접 피해에 대한 분석을 하고, 2018년에는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하고, 2019년도에는 이제 직접 간접 영향을 다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 있는 것들을 완성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좀 더 노력을 했습니다. 간접 영향까지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뉴스를 수집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관적 영향 분석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문별로 된 것들은 지금 현재 하는 연구를 통해서는 뭔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 모형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모듈, 기후 모듈, 임팩트 모듈, 그다음에 정책 모듈을 해서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지, 그래서 리스크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분석 모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현안 과제와 이제 뭐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굉장히 큰 연계가 되고 있어서 이 다음에 뭐 맞춤형 대응, 영양 기반 대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수성은 이제 각각 부문별 연구는 수행이 됐으나 이렇게 이제 동일한 시나리오를 다 같이, 그러니까 동일 가정을 적용을 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서로 그 결을 맞추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좀 그런 데서 좀 우수성도 있고 차별성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기관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또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많은 연구가 그 전에도 이제 수행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했던 연구들은 좀 더 이제 극한 기상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량화하고 특히 이제 정책의 효과를 정량화하는 연구들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요 차별성은 이렇게 통합 취약성 면접도 했으나 이제 적응 대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를 했고, 극한 기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그 협동 및 융복합 정도의 우수성이 또 이제 주요 그 항목인데요. 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여기 경사에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서로 이제 맞춰보는 작업도 하면서 특히 행정연구원이나 법제나 대경제까지 참여를 해서 얘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에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독자 챕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협동 연구들이 앞에서 하고 나눠서 각 챕터 나눠서 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냥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협동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틀에 묶어서 나중에 이제 종합 정리하려는 노력들을, 그러니까 앞단에서 한번 정리하고 뒤에서 한번 묶고 이제 소통을 하는, 위아래에서 소통을 해서 뭔가 연계점을 제시를 하고 시사점을 제시를 하려는 노력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방법론들을 다 이제 그 부문별로 데이터의 한계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문별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모두 적용을 했어요. 그 상향식은 이렇게 바텀업인데 그 어떤 대리 지표를 선정을 해서 그 지표와 뭐 어떤 기상 변수와의 이제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하향식 방법은 이제 통합평가 모형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봤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정량하는 방법들을 수행을 했고요. 이것들은 각각 부문별로 어떠한 극한 기후에 대해서 어떤 기상 자료와 사회 경제 자료를 사용을 했고, 시공간 범위, 방법론, 영향지표, 경제적 영향지표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는 이제 연구진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결을 맞춰가는, 부문별로가 이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변수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표출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진 협의를 거의 달마다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기후 요소도 다용을 하고, 그런 부문별로 사용하는 이제 기상 변수들이 다르고 사회 경제적 자료도 다르고, 그러면 그때의 극한 기후 영향을 분석을 해서 각각 부문별 피해 함수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미래의 기후랑 사회 경제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을 한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표출을 할 수 있고, 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수행을 했던 거는 그러면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날 건데 줄일 수 있는 적응 대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적응정책 분석을 해서 그러면 각각의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도 분석을 해서 뭐 이것들을 도구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간접 영향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연결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도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실선으로 포함된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연구 결과고, 그러니까 점선으로, 실선으로 포함된 거는 저희가 이제 정량화를 했던 연구 결과에서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회 시스템 안에서 부문이 지금 보건, 에너지, 수자원, 농축산, 인프라, 그래서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한 부분을 저희 거를 활용을 해서 폭염이 일어났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를 이와 같이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폭염이 일어나면 어떠한 기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이제 그 파급 효과들을 분석을 했어요. 맨 첫날 폭염 때문에 뭐 무슨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 날 무슨 피해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연관성을 따져보는 인과관계 분석을 저희가 그 2018년 폭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수행을 했고요. 좀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저희가 하는 연구 결과도 알리고, 이것도 경사연에서 했던 건데 기후 안전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해외 발표자도 모시고 이런 국제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연구 결과를 뭐 이렇게 학술 논문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 뭐 웨비나로도 이제 여러 가지 동시 진행을 했고, 또 뭐 많은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그래도 저희가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석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책적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게 저희 국책연구기관의 본연의 목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각각 이제 부문별로 직접 영향, 2차 영향, 3차 영향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폭염 대책이 해당 대책이 있냐 없냐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한 영향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해당 폭염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하려고 이제 각각 연관되는 폭염 대책을 분석을 해봤고,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부문별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정책 활용 및 실현 가능성에서는 이제 지금 계속 처음에 많은 보도만 맨날 되는 그 온열 질환자, 데프리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부문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또 대상별로 차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가장 영향을 받는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필요하고, 없는 대책은 마련을 하고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분석을 하고 매칭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부가적인 사업으로 또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정책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책별로, 여기 지금 전환에 대한 건데 적응 대책도 있고, 부문별로 어떠한 대책을 어떤 그 지자체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어떻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 세트를 만들면 정책 라이브러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책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해외 대책도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해서 이제 이것들은 그러니까 정책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 돌아봐야 하는 것들이, 짚어봐야 했던 것들은 이제 현존하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효과는 뭔지, 비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이제 나중에 이 칼럼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대책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우리 거에서 나와도 되고 다른 결과에서 연구 결과에서 나오면 여기 이제 컬럼을 추가해서 효과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세트를 이렇게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계속해서 구축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폭염 영향 보고서, 올해는 이제 한파 영향 보고서가 곧 출간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폭염 영향에 대한 사실을 이제 좀 독자가 읽기 쉽게 일반인도 읽기 쉽게 어떠한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를 하고, 그 영향 보고서를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해마다 정리해서 출판을 하려고, 이것도 이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영향 보고서를 좀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제 선정 및 자료 작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좋은 주제 선정을 위한 마인드맵 또는 단계적인 방법론, 투표나 자료를 도식화하는 등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주제 선정을 위한 마인드맵, 이거는 부문별로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그 사례를 보면 뭔가 좀 약간 선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염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도 좀 늦게 한다면, 폭염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한다면 별로 좀 시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심화될 거니까 코로나 대응도 그렇고 이제 그 주요 트렌드 양극화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출산율 저하도 있고, 이런 메가 트렌드는 거의 이제 당분간은 변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국가 사회적 의제 메가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해당 그 부문에 해당 전문 분야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책이 괜찮은가, 아니면 이제 그 거시적인 연구는 사실 많이 수행이 됐어요. 웬만한 것들은 여기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워낙 많고 전문가도 많고, 그래서 웬만한 연구는 이제 다 한 번씩은 다 해봤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제 저희가 정책 연구 기관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말로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근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이거에 대한 그런 과학적 근거, 데이터적 근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말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걸로 실증하는 뭐 그런 연구가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저는 굉장히 비주얼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 도표나 자료를 도식화하는 거가 이제 저는 연구진과 계속 상의하거든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인지, 다르게 표출할 수는 없는지, 그림 지도가 나은지, 그냥이 나은지, 그럼 레전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뭐 연구 결과만 훌륭하면 도표나 자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PPT 편집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PPT 편집이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걸 예쁘게 하는 거는 연예인의 복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복근이 왜 중요해요. 더 돋보이려고 하는 거라서 잘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뭐 요즘은 무슨 파이썬이니 뭐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멋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엑셀로 그린 그림은 더 이상 어디서 이렇게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화려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연구 관리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활용 사례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협동 연구로 연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최대한 자주 해서 서로 이제 교류하려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월별 미팅들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도 하고 이제 각각 부문별로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아는 것들도 교류하고 데이터도 교류하고 이 데이터의 존재 유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누구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류를 하고 성과도 이제 협업을 하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지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라고 시키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이야기를 뭐 하고 또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좋은 협업은 그러니까 그 서로에게 다 뮤추얼리 베네피셜 해야 된다고 서로가 다 이득이 돼야지 다소 연구비가 작더라도 배분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협동연구 관련한 것인데 총괄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기관 간의 효과적인 역할, 업무 분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관 간 계약이 아닌 개인 계약 방식의 경우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연구 위탁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업과 성과 공유가 가능한 구조 조성 등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막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연구진들 중에서 아까 이제 농경위원이 있었는데 농경위원은 위탁이 아니라 개인 계약으로 참여를 하세요. 여기서 수자원 부분은 위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이제 예산은 거의 10분의 1이죠.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 보고에도 오셔서 다 발표해 주시고 보고서도 정말 잘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 연구진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경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해서 좋다. 해볼 수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고 뭐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 기관에서는 이제 기관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저희는 환경연구원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근데 이제 교수님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 접근성이 매일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재미있다. 그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구성이 되면 평소에 갖고 싶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분석을 하게 하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도 충분히 그분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분도 활용을 해서 뭐 논문을 작성하거나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뭐 그다음에 혼자 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연구가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이 영역이 확대되면 뭐 더 좋은 페이퍼를 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폭염과 한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여러 해 연구해 왔는데 이 연구가 여기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폭염과 한파를 얼마나 더 계속하지 거기서 계속하게 되면 그 세부 주제는 어떻게 변화돼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폭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정량화해 보는 게 이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빠진 실선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찾아보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세화하는 것들도 저희가 그거는 이제 기상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핫스팟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지를 이제 시간대별로 공간 상세화해서 뭐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면 이제 미래는 더 많아질 거잖아요. 폭염과 한파가. 그러면 미래에 더 심각해질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 똑같은 민감도라고 하거든요. 같은 온도가 했을 때 얼마나 사망자가 발생하냐,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냐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좀씩 줄어들어요. 그럴 거잖아요. 에어컨도 보급하고, 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한두 번 경험해 보면 알게 되니까. 그러면 미래에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현재 상황을 가정하고 미래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도 어떻게 되지만 사실은 사회 구조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후 영향을 뭐 어떻게 사회 경제 구조의 뭐 전환 아니면 뭐 바뀜으로 해서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뭐 그 큰 그림에 이제 조금의 화살표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뭐 이런저런 과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